25세의 양모 여성. 평소 외모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꼼꼼히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눈의 통증.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안구의 공막이 손상된 것. 한편 30대의 김모 여성 역시 어머 언니 오늘 눈화장 너무 이쁘게 됐다. 아, 그래? 오늘 좀 신경 좀 썼어. 이쁘다. 왜 그래 언니? 이것을 한 후 눈 주변이 벌겋게 짓무르고 손을 댈 수 없게 아파왔는데 결국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각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막염? 이 밖에도 약 1년간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이것으로 인한 위해살인은 모두 16건. 그렇다면 자칫 눈에 들어가 각막 화상, 공막 손상, 각막염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문제 여성들의 문제인데요. 이게 들어가면 각종 그 눈 질환들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성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화장이라서 남자들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둔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장 정말 제가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하는 편이거든요. 야 이거 내가 바로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여성 이상으로 제가 화장을 잘 알아요. 진짜요? 그냥 매번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저는 뭐 거의 매번 이 방송할 때마다 신부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이렇게 근데 맞추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이게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조금 저처럼 과한 분들도 그냥 이 마스카라 정도 하고 마는데 여성분들 보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속눈썹을 붙이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 본드 화학약품을 이렇게 발라서 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요? 정말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잘 뜨고 이 방향을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조금 초보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시는 다급할 때 이걸 이렇게 그 액체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딱 눈에 부착을 하게 되면 그 다 마른 줄 알았던 본드가 눈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맞구나. 너무 놀랬지. 저한테 이런 것도 있을지 몰랐죠. 내 전문 분야가 나올 줄 알았어. 써봐. 야,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맞췄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매일 하거든요. 맞잖아요. 딩동댕. 맞나 봐. 아이 죄송해요. 그렇죠 형님. 저도 쓸 때가 있다니까요 형님. 이제 내일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어요. 노홍철 화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뭐 이렇게. 근데 정말 궁금한 건 뭐 화장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속눈썹도 붙여보신 거예요 그러면? 뭐 부끄럽지만 한번 좀 해. 저처럼 이렇게 소녀편 위주로 활동하는 이런 아이돌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막 경련을 일으키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막 이러는 거야 막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딴 게 없거든요. 어디 병원에 갔더니 저게 그런 또 영향을 미친다고. 아니 속눈썹을 붙이고 다녔었다고? 아니 뭐 잠깐 형님 화장기 때 아주 네, 그럼 덮어 드시고 여기 화두는 이거니까 잠깐. 그래 화면 볼게요 그러면. 화면 보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속눈썹 연장술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속눈썹 연장술은 자신의 속눈썹에 인조 속눈썹을 붙여 연장시키는 화장술로 보통 한쪽 눈에 30에서 50가닥 정도의 인조 속눈썹을 붙여 길고 풍성한 눈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속눈썹 연장술은 그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냥 눈썹 붙이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럽죠. 인조적이지 않고 속눈썹 안 붙여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올라가니까 편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가까이서 봤을 때 예뻐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붙일 때는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예뻐 보이려면 참아야죠. 이게 빠지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에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주위에 친구들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눈썹을 붙이는 접착제. 각막 화상, 각막염 등 속눈썹 접착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제작진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속눈썹 접착제를 구입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속눈썹 접착제는 이렇게 품명과 종류, 제조 년월, 제조자 명, 재료 성분,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법 제품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더욱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유해 물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불법 속눈썹 접착제에서 톨루엔이라는 유해 물질이 추가 검출되었는데 톨루엔은 유서 휘발유, 배기가스, 폭약, 염료, 페인트, 라카 희석제, 세제 등이 들어있는 유해 물질로 유성 접착제에도 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유성 접착제는 수성 접착제에 비해 접착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해 불법 속눈썹 접착제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톨루엔은 그 자체가 맹독성으로 바르는 순간 기체화되면서 100에서 200 ppm의 톨루엔의 증기를 8시간 흡입할 경우 피로, 구토,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에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동공 확장, 혈액장애, 간장장애, 백혈병,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톨루엔의 속눈썹 접착제 허용치는 20 ppm. 하지만 검사 결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무려 13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너무 많이 났다. 바로 이런 불법 제품들이 개인 또는 미용실, 찜질방 등으로 방문 판매, 인터넷을 통해 싼값에 거래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싸니까. 그렇다면 자칫 이 속눈썹 접착제가 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붙었어요. 자,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안 떨어져. 야, 인조 머리카락을 준비, 손에 수술용 장갑을 끼고 접착제가 바로 눈꺼풀에 붙었을 때를 가정. 인조 머리카락을 수술용 장갑을 낀 손등에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5분 뒤. 5분이요. 자, 이제 머리카락을 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용 장갑에 딱 떨어지지 않는 인조 머리카락. 거의 심었네 완전히. 접착력이 생각보다 강력한데 저 고무 늘어나는 거 억지로 봐요. 떼어내려 하자 머리카락과 함께 수술용 장갑이 늘어나더니 설마 장갑이 찢어지나? 놀랍게도 질긴 수술용 장갑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피부에 도저히 눈에 붙이는 접착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 눈 주위에. 만약 이렇게 강력한 접착제가 연약한 눈꺼풀에 묻는다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하구나. 그렇다면 실제로 속눈썹을 붙일 때 눈이나 피부에 이 접착제가 들어갈까요? 저 손가락 묶였어요. 블루라이트로 비추면 형광색으로 나타나는 안과용 시약. 이 시약을 이용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조 속눈썹에 접착제 대신 시약을 발라 속눈썹 연장하듯 똑같이 시술. 자, 분명 눈썹에만 닿은 시약. 또 깜빡깜빡거리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방금 눈썹에만 닿는데? 그러게. 이게 안 들어오겠지. 블루라이트를 아유, 비추자 들어갔네요. 주위에 묻어있는 형광 시약.
야, 이게 공기의 흐름을 타고 있나 보다. 눈꺼풀, 눈썹이는 물론 눈 안에도 살짝 형광빛이 도는데 기화가 되나 보다. 눈을 깜빡거리고 비비자 놀랍게도 형광시약이 눈 전체에 확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 정말 위험하네요. 이렇게 속눈썹 연장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 각종 유해 물질이 침입해 어이구. 염증을 일으키고 어이구, 저거. 각막 화상,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눈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연장술. 꼭 해야겠다면 접착제에 유해 물질이 없는 검증된 표시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접착제가 혹시라도 눈에 들어가면 비비지 말고 즉시 흐르는 물에 눈을 10분간 씻어낸 뒤 안과를 찾습니다. 속눈썹 연장술을 한 후에도 눈이 따끔거리거나 눈물이 난다면 더 이상 시술을 멈추고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도 눈이 지켜질 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빗자루처럼 길게 갖고 이렇게 붙이는 거는 봤는데 저렇게 오롤이 하나씩 심는 건 처음 봤는데 그거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돼 있어서 통째로 붙이는 것은 예. 보통 이제 개인용으로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무슨 촬영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서 세안을 하면은 그대로 떨어지고 그만큼 그 닿는 풀이 접착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수용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 올 한 올 붙이는 것은 2주 또는 뭐 한 달 이상 간다고 하는데 오래 가는 만큼 그만큼 독성이 강한 풀을 쓰기 때문에 건강에는 그만큼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그 속눈썹 연장술 말고 뭐 아이섀도우나 마스카라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런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컨택트 렌즈를 끼신 분들은 그 눈 주위에 화장을 할 때 조금은 그 주의를 기울이셔야겠는데요. 이 화장품에 있는 성분이 렌즈에 침착하게 되어서 안구 건조증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외상에 의해서 또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그 뷰러뿐만 아니라 뭐 속눈썹 연장술이나 컬러 렌즈 뭐 이렇게 미용용품 어디까지나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의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성 시청자들이 아주 꼭 주목해야 돼. 많이 하시니까. 방청석에서도 몇 분이 움찔움찔했어요. 아름다워지는 건 좋습니다만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셔야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